장례식장 안은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고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영정 앞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다. 영정 속 얼굴은 김철수, 70세의 남자다. 온화하지만 고집스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다. 갑자기 영정 옆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철수가 고개를 돌리자 관이 보인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도 똑같은 철수의 시신이 누워 있다. 철수는 경악하며 소리친다. 저건 또 뭐야?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철수가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친다. 진호야, 아빠 여기 있다. 여기. 김진호는 45세, 철수의 큰아들로 무표정하게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철수가 화를 내며 소리친다. 야, 나 안 죽었다고. 기뻐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여기 살아서 멀쩡히 있잖아. 철수가 진호의 어깨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스르르 빠져버린다. 철수는 놀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이게 뭐지? 정말 내가 죽은 건가? 그럼 저 관 안에 누워 있는 게 진짜 나란 말인가?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영정의 절을 하고 지나간다. 철수는 자신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저 사진도 별로 잘 안 나왔네. 좀 더 웃는 사진으로 할 걸 그랬나?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가족들만 남는다. 철수는 그들 곁에 앉아 대화를 듣는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가족들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큰아들 진호가 차갑게 말한다. 아버지 정말 고집불통이셨지. 말도 안 섞고 대화도 안 통하고. 솔직히 난 정말 힘들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고 집에 있으면 그냥 숨이 막혔어. 친구들 아버지는 다 친근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차가워 보였어. 둘째 딸 은정이 울먹이며 대답한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아빠도 나름 우리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그냥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아빠도 속으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진호가 고개를 젓는다. 표현을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야. 우리가 뭘 하든 어떤 고민이 있든 항상 술만 마시고 잠들었잖아. 내가 대학 입시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알기나 했을까.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온다. 그때 오래된 친구 박영수가 들어온다. 영수는 철수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다. 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철수 이놈, 술만 안 마셔도 정말 최고였을 텐데. 술 때문에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동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정말 의리 있던 놈이야.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안 하고 바로 꺼내주곤 했지. 은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마음은 따뜻하셨는데 표현만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철수는 서운함과 후회, 씁쓸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나? 정말 표현을 못했던 걸까? 그동안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친척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철수의 형 김철호와 조카 김민수, 신우이, 처형 등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다. 조카 민수가 대놓고 묻는다. 삼촌 집은 누가 가져요? 그리고 예금 통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부동산이나 보험도 있지 않을까요? 미리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 없잖아요. 형 철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거야 당연히 내 몫이지. 형이 동생 재산 물려받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상식이잖아. 큰형이 집안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말이야. 진호가 발끈한다. 아니 큰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형이 동생 재산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우이가 날카롭게 끼어든다. 그동안 시아버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셨어? 나는 명절 때마다 와서 음식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했는데, 너희는 그냥 돈만 받아갔잖아. 처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도 나름 아버님 신경 많이 썼어. 병원비도 우리가 많이 냈고 약값도 우리가 냈잖아. 철수가 소리친다. 야야, 나 아직 안 죽었다니까. 내 집 가지고 싸우지 마.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다고. 친척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급기야 조카와 형이 서로 멱살을 잡기 시작한다. 민수가 철호의 옷깃을 잡으며 소리친다. 큰아버지도 너무하시네요. 처형이 신우이를 말리려다가 같이 넘어진다. 서로 밀고 당기던 형과 조카가 넘어지면서 관 옆 대형 꽃꽂이를 쳐버린다. 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촛불이 넘어지며 천막 장식에 불이 붙는다. 순식간에 불꽃이 번진다. 아, 불이야. 은정이가 소리치며 물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미 천막 일부가 활활 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조문객들이 우왕좌왕하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신우이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일목산화로 도망가고 처형은 구두를 잃어버려서 맨발로 뛴다. 철호도 넘어지면서 바지가 찢어진다. 소방관들이 급히 도착해서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고 장례식장은 완전 물바다가 된다. 철수의 영정사진은 물에 흠뻑 젖어서 일그러져 있고 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철수가 어이없어하며 중얼거린다. 세상에 내 장례식이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죽는 게 나았겠네. 내 평생 이런 난리를 본 적이 없어. 형 철호가 물에 젖은 양복을 털며 투덜거린다. 아이고, 이 난리가 뭐야? 새로 맞춘 양복인데, 이거 양복값 누가 내줄 건데? 세탁비도 만만치 않을 거야? 조카 민수도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어쨌든 집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오늘은 너무 복잡해졌어. 일단 정리부터 하고 말이야. 소방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한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시설이 좀 손상됐네요. 보험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떠나고 다시 정리를 시작한다. 그런데 물 때문에 관 주변이 미끄러워져 있다. 장례식장 직원이 관을 제자리로 옮기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관이 기울어지며 뚜껑이 완전히 열리고 안에 있던 철수의 시신이 바닥으로 굴러나온다. 시신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도망간다. 아, 시신이 나왔어. 무서워. 어떻게 해?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출구로 몰려든다. 철수 본인은 자신의 시신을 보며 말한다. 야, 이거 정말 내가 맞나? 생각보다 많이 못생겼네. 살 때는 거울에서 이렇게 안 보였는데. 각도가 중요한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나타나서 바닥에 누운 시신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거 정말 김철수 맞아? 어제 마트에서 멀쩡하게 봤는데 이상하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정말요? 어제 봤다고요? 그럼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야, 분명히 어제 오후 3시쯤에 마트 술 코너에서 소주 사는 거 봤는데 나하고 인사도 했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진호가 당황하며 말한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는 분명히 어제 새벽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은정이도 혼란스러워한다. 그럼 병원에서 잘못 연락한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건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에서 온 전화다. 진호가 전화를 받는다.
병원 직원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의식을 잃으셨을 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깨어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한다. 뭐라고요? 살아계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장례식장 직원도 당황한다. 그럼 장례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사용한 것도 있고 손상된 것도 있는데요. 철수가 웃으며 말한다. 이거 진짜 웃긴 상황이네. 산 사람 장례식이라니. 내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철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영혼 상태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른다. 10살 손녀 소희가 할아버지가 누워있을 병원으로 가기 전에 영정 앞에 앉는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계시다니 너무 기뻐요. 사실 저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에 짜증냈던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소희가 계속 말한다. 할아버지 저한테 숙제하라고 하셨는데 저 그때 게임만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소리쳤잖아요. 할아버지 그때 얼굴이 정말 슬퍼 보이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할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저 정말 착한 손녀가 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철수는 울컥하며 소희를 바라본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단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고 미안해. 그때 진호와 은정이가 옆에 앉는다. 둘 다 복잡한 표정이다. 진호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말한다. 아버지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셔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 나름대로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거죠. 그냥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상에 잠긴다. 맞아, 오빠. 아버지가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거 생각나. 그때 아버지 등이 정말 많이 굽어 계셨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용돈만 달라고 했었지. 진호도 회상하며 말한다.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가 묵묵히 도와주셨지. 한마디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돈 꺼내주시고.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철수는 뭉클해하며 자식들을 바라본다. 고마워 진호야, 은정아. 아빠도 너희들한테 미안해. 표현을 잘 못해서. 철수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어린 진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고 할 때 철수가 뒤에서 잡아주던 모습. 진호가 넘어져서 울 때마다 철수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괜찮다고 다독여주던 순간들. 은정이 학예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철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던 모습. 연주가 끝나고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치던 그 감동스러운 순간. 소희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던 철수. 손녀를 처음 안아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기쁨. 하지만 동시에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와서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순간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성의 없게 대답하던 순간들, 가족 모임에서도 먼저 일어나 담배 피우러 나가던 모습들도 떠오른다. 철수가 깊이 후회하며 중얼거린다.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좀 더 자주 안아줄 걸.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데 나는 왜 몰랐을까?
내가 표현을 못했던 게 아니라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던 건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고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나? 그때 영수가 나타나서 진호에게 말한다. 진호야, 너희 아버지 정말 너희들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셨어. 술 마실 때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손녀 자랑.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니까. 은정이 놀란다. 정말요? 아버지가 저희 자랑을 하셨다고요? 영수가 웃으며 말한다. 진호 대학 합격했을 때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어. 은정이 결혼할 때는 며칠 동안 기뻐서 술만 마셨고, 소희 태어났을 때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누구한테나 보여줬어. 진호가 울컥한다. 정말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그런 말 안 하셨을까요? 영수가 고개를 젓는다. 너희 아버지 워낙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속으로는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말로 하지를 못했어. 그게 너희 아버지 단점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철수는 부끄럽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영수를 바라본다. 고마워 영수야. 내가 대신 말해줘서. 갑자기 철수의 눈앞이 하얗게 흐려진다. 어디선가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환자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철수가 천천히 눈을 뜨니 하얀 병원 침대 위다. 주위에 가족들이 모여 있다.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 철수는 꿈이었나 싶지만 모든 기억이 생생하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가족들의 진심, 친척들의 다툼, 소희의 순수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소희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한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내 마음 아프게 했구나. 소희가 울먹이며 말한다. 할아버지 정말 죽으신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철수가 진호와 은정이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한다. 아빠가 그동안 말을 잘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아빠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아빠 자랑이야.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더 했어야 했는데. 은정이도 아버지 손을 꼭 잡는다. 이제 우리 더 많이 대화해요. 서로 속마음도 더 많이 얘기하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제 아빠가 먼저 마음을 열 테니까 너희들도 편하게 얘기해.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해도 돼. 그때 영수가 병실에 들어와서 웃으며 말한다. 야, 철수야 정말 놀랐잖아. 장례식까지 치를 뻔했어. 친척들이 내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 정말 웃겼다. 철수가 웃으며 말한다. 미안하다 영수야. 그런데 친구야 나중에 내가 정말 죽으면 좋은 말만 해줘. 나쁜 말은 지금 살아있을 때 해. 죽고 나서 들으면 뭐하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 철수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한다. 이제 후회 없이 살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자. 의사가 들어와서 말한다.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철수가 창밖을 바라본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치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고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낀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소희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매일 말할게요. 철수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래 소희야.
할아버지도 매일매일 너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진호도 은정이도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진호가 웃으며 말한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했어요. 은정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 더 자주 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 보내요. 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표현하며 사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 철수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생각한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가족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도 알게 되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어보자.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철수야,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겠다. 앞으로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줘야 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 영수야.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야. 병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철수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제 진짜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한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자. 죽음이 아니라 삶을 위해 살아가자. 해가 저물어가고 병실에는 노을빛이 스며든다.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낀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창밖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철수는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인 채로